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엔티티로 테이블 매핑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엔티티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건 뭐예요? 엔티티 구조로 테이블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로우 컬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가, 그래서 요 이제 로우 컬럼인데, 엔티티 속성을 로우 컬럼을 이제 구성을 해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답변이다 보니까, 자, 게시글과 댓글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질문글과 답변인데, 자, 둘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질문글이 되고 답변이 되냐, 뭐 게시글에 댓글이 되냐, 요 차이인데, 자, 질문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 답변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어떤 제목이 있어야겠죠. 입력을 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뭐 제목이 있을 거고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테이블 구조니까 컬럼에서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 값이 있어야겠죠.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생성일 같은 거 추가할 수도 있겠죠. 크리에이트 데이트.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될 핵심 컬럼이겠죠. 그래서 아이디, 제목, 내용. 자, 답변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자, 답변은 자, 똑같이 아이디 있어야 되고요. 자, 제목은 없어도 되죠. 댓글이랑 똑같은 관계라 했죠. 그래서 댓글에 보통 제목이 있는 경우보다는 그냥 댓글 내용만 있으니까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만들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 컬럼이 아이디, 제목, 내용이죠. 자, 그래서 로우 컬럼에서 이제 이렇게 스프레드 저희 엑셀처럼 테이블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좀 이해를 해보면, 자, 아이디랑 서브젝트 제목이에요. 컨텐츠가 이제 내용이고요. 자, 크리에이트 데이트로 생성일까지, 생성일까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자, 그러면 질문 같은 경우는 아이디, 제목, 내용, 생성일까지 이렇게 만들 거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엔티티로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질문 같은 경우는 자, 아이디 컨텐츠 크리에이트인데, 자, 퀘스천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보통 저희가 테이블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자, 질문 아이디라는 게 있었죠. 질문 아이디가, 자, 내가 답변을 단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냥 각각 저장을 시키면 어떤 질문에 답변을 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치면 댓글이 어떤 게시글의 댓글인지 모르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 그 댓글인지 혹은 뭐 답변인지를 알기 위해서 얘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을 해주는 테이블, 질문의 그 아이디를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테이블 이렇게 만들면 질문 테이블 있으면 질문 테이블에 여기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자, 여러분들 다 이제 설계를 한 번씩 해봤으니까, 자, 여기 PK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이디 값에. 자, 여기는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값을 answer가 가지고 있죠. 얘도 PK 따로 있겠지만, 얘도 뭐 PK가 따로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 PK 말고 따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뭐 퀘스천이니까, 자, 좀 위로 올려서 하죠. 퀘스천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자, 외래키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PK고요. PK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요. 주키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퀘스천이고, 자, 얘가 퀘스천이고 얘가 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제 퀘스천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약간 JPA여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러면 질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질문에다가 자, 엔티티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냥 일단 지금은 SBB 여기 SBB 어플리케이션 형제 라인에 일단 만들게요. 자, 나중에는 디렉토리로 좀 분리시킬 겁니다. 자, 여기 파일로다가 퀘스천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자, 먼저 퀘스천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어떤 게 있었어요? 프라이베이트하고, 자, 뭐 int id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리고 프라이베이트하고 스트링
그 서브젝트,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프라이베이트하고 자 데이트 타임으로 보통 합니다. 날짜 같은 경우. 아 여기 아니죠? 데이트 타임. 인데 일단 이건 나중에 하고 로컬 데이트 타임을 아마 할 거예요. 로컬 데이트 타임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일까지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JPA한테 얘가 이제 매핑 이 테이블로 테이블 형태를 얘를 기반으로 해서 매핑이 돼서 만들어져야 돼. 막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노테이션을 붙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엔티티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자, 요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는 여기 임포트를 자동으로 안 된 문제고요. 여기 임포트 클래스 하셔서 여기 자카르타하고 여기 넘어오시는 엔티티를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퍼블릭 클래스. 아무튼 일단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ID 값, 자 ID 값은 일단 래퍼 클래스로 자 기본형 말고 자 그러니까 원시형 말고 참조형으로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널값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일단 요걸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참조형 래퍼 클래스로 해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주키죠. 프라이머리 키에다가 오토 인크리먼트 제약 조건 걸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SQL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가 크리에이트문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JPA가 그걸 대신해 준다 했죠. 대신에 얘가 걔라는 그런 걸 알려줘야 돼요. 어노테이션. 그래서 ID라는 어노테이션으로 넣어주시고 자카르타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하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너레이트 밸류 하고 제너레이트 뭐 인피니티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요건 뭐냐면 자 요거는 자 오토 인크리먼트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걸 넣으시면 이 ID 값이 증가가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오토 인크리먼트 제약 조건을 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오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서브젝트는 보통 데이터 자룡이 뭐 바차 100, 뭐 200 이렇게 넣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컬럼하고 랭스 200, 바차 뭐 2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컨텐츠는 텍스트 타입으로 보통 넣죠. 그래서 이거는 컬럼 디피니션 하고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 얘 타입이 텍스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자 마지막 로컬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건드릴 건 없고 자 제약 조건이나 어노테이션의 어떤 다시 어노테이션을 좀 정의를 해주면 제약 조건이나 이런 컬럼 타입을 명세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얘네를 제가 여기 프라이빗 얘도 여기서도 프라이빗으로 다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프라이빗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얘를 접근해서 뭔가 수정해야 될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게터 세터 필요하겠죠. 게터 롬복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세터.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존성 추가할 때 롬복을 추가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엔티티라고 붙인 다음에 자 여기 enable 롬복 때문에 이거 무조건 활성화하세요. 혹시 이거 안 되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JPA 설치했죠. 그 다음에 엔티티 어노테이션 붙였죠. 그 다음에 어떤 명세를 어노테이션을 또 정했고 컬럼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객체 안에 이제 인스턴스 그러니까 필드 값을 명세를 한 건데 이걸 하면 테이블 요거에 맞춰서 테이블이 매핑돼서 만들어진다. 자 세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자 세로 고침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H2 콘솔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 새로 고치면 로그가 풀릴 겁니다. 예, 풀리면 커넥트 하시면 자, 여기 퀘스천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원래 없었거든요. 이거 펼치시면 제가 정의한 컬럼 그대로 나오죠. 자,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select from question 하고 세미콜론 하고 run 해보시면 지금 컬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런 컬럼이 지금 제가 만든 거잖아요. subject 컨텐츠 create date time. 자, 참고로 그 지금 현재 기본 JPA 설정에서는 카멜 케이스로 쓰면 얘를 그 언더바로 그 바꿔서 컬럼명으로 만들어줍니다. JPA가 알아서. 그 카멜 케이스가 이런 형태잖아요.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러니까 낙타등처럼 쓰면 그 구분점을 언더바로 띄어쓰기로 인식해서 그 언더바로 이렇게 바꿔서 테이블명을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참고로 얘 이름을 제가 이제 자, create date로 했으니까 제가 이것도 맞춰줄게요. 제가 create time으로 했는데 create date로 할게요. 자, 재시작하고 자, 지금 뭐가 이렇게 막 이게 올라가죠? 지금 이거 자세히 보시면 쿼리가 이렇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alter table if exist question add column create date. 그래서 기존에 제가 그 컬럼에다가 이걸 추가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거를 자, 다시 한번 로그인하고 다시 펼쳐서 요거 클릭하면 참고로 셀렉트문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클릭하면 런하면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지금 요게 이제 두 개가 생긴 이유가 한 개는 크리에이트 타임 이전에 만든 거고 크리에이트 데이트 타임은 크리에이트 데이트는 방금 전에 수정한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업그레이드 모드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모드라는 거는 YML 쪽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데이트 모드를 썼죠. 요걸 쓰면 내가 변경된 거만 바꿔주는데 기존에 있던 거 안 건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맷 시켜서 하고 싶다 이러면 크리에이트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예 다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막 크리에이트 문 나오죠. 드랍하고 막 크리에이트 문 하죠. 그러면 컬럼 값이 다 요거 재시작하면 아마 로그인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런하면 제가 만든 최신 상태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컬럼 변경할 때 원래 보통 어떻게 해요? 크리에이트 문도 따로 SQL 쓰고 컬럼 변경하려면 SQL 문 따로 가서 이제 SQL 입력해서 바꿔주고 다시 개발하고 하다 또 바꾸려면 또 SQL 쓰고 그 또 바꿔주고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를 저희가 여기서 그냥 옵션이랑 프로파일 옵션이랑 여기서 어떤 컬럼 어노테이션이나 컬럼 자바 문법으로 클래스에 어떤 걸 추가만 해주면 서버만 재구동하면 걔가 알아서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SQL문은. 그러니까 저희는 자바만 쓸 줄 알면 그리고 자바를 그 SQL 형태로 바꾸는 JPA라는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만 좀 익혀두면 계속해서 쿼리를 저희가 쓰지 않고도 계속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앤서 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요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뭐 PK 설정이랑 뭐 무한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감, 뭐 컬럼 어노테이션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컬럼이요. 스테이블의 컬럼, 그리고 거기에 타입 뭐 정의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카멜 케이스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답변 엔티티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복사해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요거 복사하시고요. 자, 앤서를 SVB 밑에다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시고, 자, 이렇게 바로 붙여넣으면 빨간 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임포트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안 되는 애는 뭔가 중복된 게 있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임포트 클래스에서 직접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자, 두 개 중에 뭐냐 물어보는데 자카르타로 해주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여기 임포트한 그 경로도 나오니까 여기 보고 이거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nswer라는 애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id, 컨텐츠, 크리에이트 데이터 이건 다 똑같잖아요.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자, 이번에는 question이라는 애를 여기다 넣었어요. 자, 보통은 저희가 관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테이블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question 언더바 id가 들어올 것 같고
뭐 이제 카밀 케이스라니까 뭐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 여기에 뭐 인트나 인티저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JPA는. 관계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객체로 표현합니다. 객체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퀘스천 객체를 넣습니다. 그냥. 자, 이게 조금 다른 점이죠. 자, 테이블이랑, 그러니까 MySQL 같은 이제 테이블 DBMS에서는 관계를 지을 때 아이디를 자식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퀘스천 언더바 아이디가 뭐 이렇게 들어온다면, 뭐 숫자로 외래키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JPA 세계에서는 얘를 그냥 객체로 넣어주면 돼요. 자, 객체로 넣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여기 관계를 지을 때 여기에 만약에 질문 관련된 그 관계가 지어져야 된다 하면 얘는 JPA 형태, 자바 생태계에서의 저희 객체 지향이잖아요.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자체로 관계를 맺죠. 그래서 퀘스천 자체를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빨간 줄이 뜨는데, 자, 요거는 자 지금 임포트가 안 됐죠? 네, 안 된 것도 있고, 자, 요거 잠깐만요. 퀘스천 이름은 똑같죠? 네. 아무튼 뭐 얘가 지금 임포트는 필요 없군요. 같은 계층이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빨간 줄이 뜨는데, 자, 요게 관계를 지어주는 걸 바로 그냥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그 명세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뭐, 자, 매니투원 관계다. 이걸 명세를 해주면 빨간 줄이 잡힐 거예요. 자, 매니투원이 뭐예요?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초반에 그 DB 설계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 좀 학습하실 때, 자, 여러분 게시글, 네, 댓글 이렇게 있다 치면, 자, 1번 게시글, 1번 게시글, 1번 게시글. 자, 댓글은 아이디가 뭐 1번, 뭐 2번, 뭐 3번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게시글 있고요. 거기에 댓글이 3개 달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4, 5번이겠죠. 자, 이렇게 한다 치면 6번. 자, 게시글 기준에서 다시, 자, 게시글과 댓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게시글 하나당 댓글이 몇 개예요? 여러 개죠. 네. 자, 댓글 기준에서 얘가 바라보는 게시글은 몇 개예요? 한 개죠. 네. 1, 2, 3이 한 개를 바라보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도 똑같죠? 뭐 2번에 이제 여러 개 그러니까 게시글 기준에서 2번 한 개에 여러 개의 댓글이 있고, 댓글 여러 개 기준에서 게시글 한 개를 바라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보통 표현할 때 뭐 1대 다관계 혹은 1대 n 관계라고 합니다. 다관계를. 그래서 혹은 뭐 n 대 여러 개끼리 뭐 하는 거는 n 대 뭐 m 혹은 뭐 다대다 뭐 이러기도 하죠. 이것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자, 1대 n 관계랑 n 대 1 관계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금이 그런 관계죠. 자, 게시글 하나에 댓글 여러 개, 댓글 여러 개에 게시글 하나.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뭐 1대 n이냐 n 대 1이냐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다관계라도 하죠. 1대 다관계다. 혹은 뭐 다대 1 관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명세를 해주셔야 된다. 자, 저희가 이제 그 RDB잖아요. 릴레이션,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자, 이런 식으로 명세를 해줘야 된다. 지금 매니투원이니까 뭐예요? 다대 1 관계죠. n대 1 관계도 되고요. 그래서 다대 1 관계인데, 자, 그러면 게시글이 맨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매니가 지금 현재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오는 원이 요 퀘스천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게시글 여러 개의 댓글 하나, 그러니까 다대 1 관계를 명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그 퀘스천이 관계를 알아서 맺어서 쿼리가 날아가서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이. 자, 저는 신기한데 세로 고침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answer 넣고 매니투원 넣고 세로 고침 하시면, 자, 콘솔 다시 한번 접근해보면 지금 answer가 만들어졌어요. 자, answer 로그인, answer 셀렉트해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 question 언더바 id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펼쳐보면 여기 있어요. 자, 얘가 알아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DBMS 형태로 변경해서 줍니다. 객체를 넣어도, 그러니까 객체를 넣으면 그걸 알아서 언더바 아이디로 이렇게 바꿔서 넘겨줘요. 자,
JPA 내부에 있는 하이버네이터라는 애가 알아서 바꿔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해준다 JP가. 그래서 요렇게 관계 지어줄 때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매니투. 자 그러면 자 JPA 또 장점은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때 MySQL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포스트그레스QL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라클 DB 쓸 수도 있어요. 근데 JPA는 결국은 중간 계층에서 얘를 알아서 다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은 한국 토종 한국에서만 딱 태어나서 한국어밖에 몰라요. 뭐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래서 자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똑똑한 기계가 있어요. 통역 머신이 있다 쳐볼게요. 자 AI 통역 머신이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자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유럽 사람, 자 여기가 이제 뭐 아메리카 사람, 뭐 북미 사람, 자 여기 남미 사람, 자 이렇게 있다 치면 자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소통하려면 뭐 유럽의 영국이라 치면 영국 말고 뭐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스페인이라 치면 스페인어 배워야 되죠. 그리고 북미 사람이면 영어라 그러니까 미국이라 치면 영어 배워야 되고, 남미 사람이랑 소통할 때는 또 남미 사람이 쓰는 그런 언어가 있다면 뭐 그런 걸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AI 통역 머신을 잘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귀에 꽂고 있으면 알아서 내가 말한 거 얘가 번역해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를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 것처럼 JPA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JPA는 우리가 JPA를 쓰는 그 약속, 그러니까 AI 통역 머신을 쓸 수 있는 그런 설명서 있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럴 때 명령을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설명서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설명서 보고 얘한테 실행만 시키면 굳이 있던 다른 언어들, 이런 다른 언어들을 배우지 않아도 얘로 다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거고, 자, 그럼 비유를 들었지만, 자, 여기가 이제 MySQL, PostSQL, 이고, 여기가 이제 뭐 오라클이면, 그 저희 스프링부트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뭐든 간에 JPA 쓰면 그냥 다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걔가 알아서 맞춰서 그 문법에 맞춰서 쿼리 날려줘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JPA를 쓰면 요런 어떻게 보면 백엔드 쪽에 있는 DB를 다룰 때 내가 어떤 DB를 쓰더라도 나는 그 DB 문법이나 쿼리문을 몰라도 SQL 문법을 몰라도 JPA 기술로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제가 MySQL 말고 HT2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제 오라클 DB를 뭐 설치를 해서 이렇게 도커에 띄웠어요. 그래서 접속 정보만 잘 맞춰주면 제가 그대로 요 코드 그냥 새로 실행시키면 오라클 DB에 다 알아서 반영이 다 똑같이 됩니다. 되게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트 SQL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관계를 지은 거를 H2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